박PD의 픽. 대기업의 사단법인에서 일하는 30대 초반의 이모 씨. 이분이 퇴근 후에 집에 가야 될 텐데 다른 집으로 갑니다. 아이고, 두 집 살림은 아닐 테고요. 예,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 집에 가서 그 친구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주더라고요. 어허, 음대 피아노과 출신이고 나름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커리어도 있더라고요. 주 2회 각 2시간 레슨을 하고 월 8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대기업 다닐 정도면 어느 정도 벌이가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본업이지 계약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월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업을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레슨을 2명 정도 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월 160의 추가 수입이 생기지만 쉴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한 명이 가장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다른 걸 할 엄두가 나지 않는데요. 정오가 다 될 쯤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짐작이 되죠. 정오가 지나서 일어나니까 다른 데 가기도 그렇고 OTT 시청하면서 맥주 한잔 하는 게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이런 말 합니다. 부모님 뵌 지도 6달이 지났다. 아하, 아직 결혼은 안 하신 분인 것 같은데 연애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말에 너무 피곤하고 정오가 다 돼서 일어나는데 언제 씻고 언제 이동해서 데이트를 하겠습니까? 한 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엔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면 올 1분기 부업을 한 적이 있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분기보다 22.4%가 늘어서 55만 2천 명이라고 합니다. 엔잡러 규모는 전체 취업자에 비해 물론 여전히 크진 않지만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2019년 1분기 1.34%였던 전체 취업자 중 부업자 비중이 5년 만인 지난해 1.97%를 기록하면서 2%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엔잡러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이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60대 이상이 19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50대, 그리고 40대 순이었는데, 50대가 11만 8천 명, 40대가 11만 5천 명, 30대가 7만 1천 명, 청년층이 5만 3천 명 순이었는데, 경불진이 강조하는 뉴 그레이가 이곳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이런 건 선전 안 해도 되는데요. 아, 그러게요. 60대 이상이면 체력도 딸릴 텐데 두 가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굳이 이쪽에서 선전하실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증가세만 놓고 보면 청년층과 40대가 뚜렷하다는 거예요. 1분기 청년층 부업자는 1년 전보다 31%가 급증했습니다. 40대도요, 28%가 늘어서 두 번째 증가폭을 기록했고, 60대 이상이 25%, 30대가 15%, 50대 역시 15%. 엔잡러 증가세가 가파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배달 라이더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플랫폼 일자리 상당수는 시간 제약이 거의 없죠. 그리고 다른 일자리보다 구직이 쉽습니다. 특히나 요즘 1020 청년들이 배달을 하다 사고로 크게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늘어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무관하지 않는 거죠. 또 배달을 뿐만 아니라 유튜브처럼 시간 장소 제약 없이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한 일부 일자리도 대표적인 부업으로 꼽힙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도 늘어났는데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엔잡을 하고 일하는 시간은 느는데 소득은 그것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1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특징 보고서를 보면 엔잡러의
본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5만 원. 물론 하나만 하시는 분보다는 21만 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당 소득은 13,000원으로 하나만 하시는 분들의 16,000원보다는 적었죠. 그러니까요. 아니, 힘들게 일을 했는데 겨우 21만 원. 뭐 겨우란 말을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적네요. 맞습니다. 극단적으로는 약값, 병원비가 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뿐만 아니라 교통비 따져도 이거 진짜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부업자는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률도 크게 낮았습니다. 통상 N잡러의 본업, 부업 모두 노동 여건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따지고 보면 N잡을 하는 이유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그나마 벌어야 되니까. 뭐 이런 이유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본업이 좋으면, 본업의 대우가 나쁘지 않다면 굳이 부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즉, N잡을 한다는 건 본업의 소득이나 노동 환경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부업 역시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N잡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지금 N잡을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서울 은평구와 경기 안양 의왕 지역 사장님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방송에서도 많이 봤고요. 연극 배우나 댄서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부업을 해왔다. 저는 처음에 왜 이분들이 부업을 할까? 연기나 춤 열심히 추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젠 격하게 알 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겪어야 진짜 세상이다. 본업만으로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그립습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IMF 이전에는 진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본업만으로도 꽤 잘 살 수 있었단 말이죠. 특히나 미래 세대의 주역인 2030 청년들이 부업을 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늦추거나 안 하는 게 이와 무관할까요? 앞서 멕시코 GDP 밀린 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러다가는 1인당 GDP마저 멕시코한테 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성남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2030 VIP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가 늘었대요. 근데 작년 판교점의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5%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2030 VIP 매출은 29%, 거의 더블 아닙니까? 판교점의 전체 VIP 중 2030의 비중은 30%인데 전국 16개 현대백화점 점포 중 가장 컸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판교점이 2030 VIP 요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해는 돼요. 판교점이라는 위치가 판교는 물론이고 분당, 수지, 광교, 경기 남동부에 비교적 젊은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백화점은 작년 3월 9개월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판교점의 상품 기획을 개편했대요. 저는 잘 모르는 브랜드지만 가브리엘라 허스트, 메종 마르지엘라, 오프 화이트 이런 브랜드가 요즘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들 브랜드를 강화하는 그런 개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30 전용 VIP 라운지도 있대요. 이름하여 YP 하우스인데 이곳은 연간 수억 원을 쓰는 높은 등급의 VIP라도 1985년 이전에 태어났다면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제 드래곤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현대백화점 사장도 85년 이전에 태어났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판교점은요, 이곳에서 뭘 하느냐? 매주 일요일 오전 다쿠아즈와 커피를 제공하는 티타임을 열고 평일 오후 5시 이후에는 젊은 직장인 VIP를 겨냥해서 와인이나 무알콜 맥주를 준대요. 인근에 사는 젊은 부자들이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서로 명함 주고 받아라. 이겁니다. 사랑방을 제공하는 거죠. 최근엔 럭셔리 시계 브랜드인 태그 호이어, 그리고 골프복 브랜드인 말본과 함께 콜라보 제품을 소개하고 참석자들을 프로 골퍼와 연결을 해줬대요. 골프 좋아하는 VIP들은 되게 좋아했을 것 같죠? 근데 저는 이 커피랑 함께 주는 아쿠아즈가 뭔고 봤더니 처음에 저는 닭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프랑스 과자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젊은 VIP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런 과자를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VIP 뭐 등급을 나눈다는 얘기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나눈 건가요? 요즘은 밤에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표지판도 그렇고 도로 지시선도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브리오 루테인을 드세요. 눈 건강과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비타민 A를 한 캡슐에 담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인강 보랴, 스마트폰 보랴 눈을 혹사하고 있던데 같이 먹어야겠네요. 온 가족에게 필요한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브리오 루테인. 네이버에서 브리오 루테인을 검색하세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매출로 이들 VIP를 구분합니다. 물론 85년생 이후여야 하고요. 그런데 신세계백화점 같은 경우는 VIP 등급을 여러 개를 정한 다음에 2030에 한해서는 허들을 낮춰준다고 하네요. 이름하여 레드 등급인데 2030이라면은 특정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레드 등급을 부여해서 VIP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VIP 혜택의 맛을 봐야 나중에 진짜 VIP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즉, 충성 고객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자는 거죠. 이처럼 백화점 업계가 2030 VIP 유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이 친구들은 아직도 명품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명품 매출 자료를 보니까 2030 비중이 49.3%입니다. 거의 절반의 명품을 이 친구들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2020년과 비교를 했더니 7.1%포인트가 올랐다는 거예요. 즉, 앞으로는 2030 VIP가 전체 VIP 매출을 7할, 8할까지도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백화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30 때 VIP가 되는 경우 평생 VIP인 경우가 많고 이들을 어렸을 때 충성 고객으로 잡으면 락인 효과가 매우 크다. 그렇군요. 좋게서 N잡을 뛰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종족들입니까? 삼체 외계인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일부 이야기를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어요. 물론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의 주장이라서 100% 믿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소비를 하는 청년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뜻일 거예요. 명품 매출의 절반이 2030에서 나온다는 데이터는 1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조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VIP 2030의 지위와 그들의 소득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들도 4050이 되면 그때 박 PD 아재가 왜 뉴 그레이 어쩌고 하면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던 이유를 알겠네 하고 살짝 후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2030 VIP는 해당 백화점 안에서만 VIP입니다. 그곳을 벗어나는 순간
다시 평범한 개인으로 돌아갑니다. 평생 VIP로 살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거나 빚을 많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많이 버는 사람은 아주 드물죠. 즉, 빚을 내야 VIP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많이 버는 쪽이라고 해도 꼬입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떠나서 이미 전 국민의 안주가 돼 버렸습니다. 수조 원 재산이 있으면 뭐합니까? 청년층의 극과 극 생활, 180도 다른 소득과 소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과 지옥, 이분법으로 우리가 그동안 분류를 해왔고 정반대편에 있을 것 같지만 이처럼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천국이고 지옥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을까요? N잡 생활하는 청년은 지옥이고 VIP 청년은 천국일까요? 꼭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겪어보기 전에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과장하는 언론들의 행태, 이것도 좀 진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